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온갖 문제 연구소 시작하겠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집단지성으로 우리를 둘러싼 온갖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봅니다. 충격적 구성학번 김기태 변호사, 이 시간이 최고의 컨디션 최영일 시사평론가, 압도적 토크 잠재력 국립암센터 가정과학과 명순건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저에게 꿀맛 같은 휴가를 주는 시간. 쉬는 시간. 쉬는 시간입니다. 예. 김기태 변호사가 오늘 너무 피곤해 보여요. 왜요? 늘 피곤한 거 아닙니까? 구사학번의 얼굴이 이럴 수가 없잖아요. 제가 4시 30분에 일어나서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네. 자야 되는데 뒤적뒤적 또 하다가 6시에 운동을 가고 이때까지 계속 이 방송 준비를 하려고. 그건 변명이 안 돼. 왜냐면 나는 4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지금 이게 9번째 방송이에요. 오늘 하나가 또 남아있어. 생체 리듬이 안 맞아요. 원래 안 이때가 그랬는데. 최상의 컨디션이잖아. 그러니까 이 앞에 8개나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최상의 컨디션. 그럼요. 몸의 컨디션뿐만이 아니고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지식, 그렇습니다. 상식이 최상의 컨디션. 어떤 질문을 던져도 쑥쑥 대답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오늘 국회는 왜 저러 있을까요? 모든 질문에 답이 가능한 이 시간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해볼 거는 안산 유치원 집단 감염 문제입니다. 집단 식중독이 나온 안산의 유치원이죠. 현재까지 의심 증상을 보이는 원생과 가족 등은 모두 115명이고요. 이 가운데 용혈성 요독 증후군인 이른바 햄버거병 의심 원생도 1명 늘어 16명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투석 치료를 받는 아이도 4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명 박사님, 우선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햄버거병이 어떤 병입니까? 네, 일단 뭐 용혈성 요독증후군, 이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용혈이란 거는 적혈구가 깨지는 걸 용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사실은 그 대장균 독소 때문에 깨지는 거죠. 그래서 빈혈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혈소판 수치도 낮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요독증후군이라고 그랬으니까 요독이란 거는 원래 요소 있지 않습니까? 요소란 게 신장에서 걸러져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혈중 농도 이상으로 신장 기능이 그 표현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능 저하. 기능 저하. 그 평상시 하던 용어가 그대로 나와버리네. 그런 표현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일상적으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아무튼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요소를 소변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그냥 못 배출하니까 필터링을 제대로 못하니까 혈중의 농도가 높아져서 여러 가지 증상을 초래하는 그걸 이제 용혈성 요독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원인은 일반 지금 현재 알려진 거는 대표적인 게 바로 대장균입니다. 대장균 중에서도 대장균이라는 건 이제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도 또 발견이 되긴 하지만은 특정 독소를 갖고 있는 대장균, 그래서 장출혈성 대장균에 의한 그 감염증인데요. 우리가 O157이라고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O는 이제 항원의 종류의 O, A, B, C, D, E, F, G, O에 157번째에 해당하는 뭐 항원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름 붙여진 건데요. 이게 사실은 알려지게 된 거는 1982년도에 미국에서 그 어린이들이 특히 그 상한 이른바 그 햄버거를 먹고 이런 병이 생겼다 해서 햄버거 병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그 전형적인 증상은 상한 이제 오염된 음식을 먹은 후에 설사가 발생을 하죠. 보통 한 2, 3일 정도 지나서. 그러다가 이 설사가 발생한 이후에 일주일 혹은 길게는 한 2, 3주 후에 이 용혈성 요독증후군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되면 일부에서는 5% 정도에서는 사망까지 할 수 있는 좀 무서운 병이고요. 또 뭐 사망하지 않는 경우를 할지라도 많게는 뭐 25%까지 혹은 30%까지 그 뭐 투석까지 해야 되고 만성 신장 부전까지 갈 수 있는 조금 뭐 무서운 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신장 투석을 하는 아이도 4명이 나왔는데, 맞아요. 그 뭐 일각에서는 평생 신장 투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투석하는 경우가 한 5% 내외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 투석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 25%에서 30% 많게는 50%까지 만성 콩팥병으로 가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이면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혈액투석이나 뭐 복막투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얼마나 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감염 경로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 뭐 상한 음식 먹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 이 건에 대해서는 감염 경로가 상한 음식인지 다른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햄버거병이라는 게 처음 알려졌을 때 몇 년 됐죠. 예, 2016년 9월 25일 날 사제 여아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다가 그래 햄버거병에 의심되는 병의 증상을 보여서 9개월 후인 2017년 7월 5일 날 어머니가 맥도날드 상대로 검찰에 고소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불기소 처분됐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이의 그 햄버거병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와 그다음에 맥도날드 햄버거의 인과관계가 소명이 되지 않아서 불기소 처분된 사건이고요. 근데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햄버거병이 48시간의 잠복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2일 후에 나타나는데 이 여아는 햄버거를 먹고 나서 2시간 만에 구토와 뭐 설사와 이런 걸 했다. 그거 하나랑 그다음에 물적 증거를 9개월이 지났으니까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냥 불기소 처분된 사례입니다. 그때 공분이 일어났던 게 뭐냐면 이게 82년 미국 사례를 봐도 덜 익힌 소고기 때문에 발병했다. 근데 이제 햄버거 안에는 소고기 패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많은 또 그 패스트푸드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생들이 맞다. 이게 조리가 너무 이제 불완전하다. 맞습니다. 문제가 있다. 심지어는 뭐 상한 패티를 썼던 적도 있다. 또는 뭐 이렇게 버려진 걸 봐라. 여러 가지 증거 사진도 막 올라오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못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그럼 이 유치원의 경우에는 무엇이 원인일까? 우선 덜 익힌 소고기 패트는 이게 식단을 봤어요. 6월 10일부터 12일에 첫 발병이 일어나는데 그 주간의 식단을 보니까 수제 돈가스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야채 소불고기가 있었고 그럼 고기류면은 저 두 가지겠네. 근데 문제는 또 이 덜 익히거나 덜 씻은 채소를 통해서도 된다는 거예요. 유제품도 꼭 있고 고기만은 다양해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한 유제품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종류가 많아지는데 샘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역학조사 결과 대장균이 안 나왔어. 근데 문제는 6가지의 음식물이 폐기돼서 조사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이 우엉채라든가 찐 감자라든가 궁중 떡볶이라든가 바나나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 6가지는 왜 없어졌을까? 그럼 이거 일부러 폐기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건 간식이에요. 간식은 보존해야 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법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오리무중에 빠졌습니다. 그 원장은 입건이 됐고요. 예. 그 원장은 보존식 고의로 폐기한 건 아니고 보관 의무를 몰랐다라는 입장인데 이것도 지금 보관하지 않으면 가태료 5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맞아요. 이게 현실성이 없다는 그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어쨌든 오늘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마는 이 보존식이 폐지됐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뭐 어떤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그것도 약간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유치원 학부모 6명이 최근 원장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학부모들은 유치원이 보존식 일부를 보관하지 않는 것이 증거 인멸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원인 규명을 요구했는데 이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맥도날드 사건하고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압수수색을 했고 그다음에 역학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유치원생들이 아픈지 또는 뭐 햄버거병에 걸려서 지금 또 4명은 투석을 하는지 이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되는데 밝혀지기 좀 쉽지가 않다. 또한 6월 12일 날 유치원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는데 6월 29일 날 상록보건소에서 29일 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상당히 좀 시간이 또 오래됐습니다. 그 사이에 또 보존식도 여하간 폐기 처분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금 김 변호사 말대로 첫 증상이 12일 날 나왔는데 유치원 등원이 중지된 것은 19일. 관계기관 회의는 26일. 예. 너무 29일. 예, 너무 늦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게 유치원을 왜 학부모들이 분노를 하고 고소까지 했냐면 12일에 어떤 아이가 아팠어요. 복통이 났어요. 배탈인가 보다 하루 있었는데 혈변까지 나오는 거예요.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갔겠죠. 그게 이제 안산 고대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고대병원에는 여러 원생 환자가 모인 거예요. 유사 증상을 가진. 그럼 식중독이네? 그래서 이 고대 안산병원에서
해당 상록 보건소로 통보한 게 16일이에요. 네. 보니까 지금 여러 명이 다 발견돼 다 같은 유치원 원생이다. 이상하다. 집단 발병 아니냐. 보건소는 16일에 인지. 그 유치원에 통보. 그 유치원은 19일에 이제 등원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보건소를 통해서 방역당국에 전달이 됐는데 방역당국은 저는 뭐 코로나19 대응하느라고 경황이 없었던 것도 있었을 거예요. 26일에 대책회의 이렇게 쭉 늘어졌는데 자, 그중에 보세요. 이게 감염 원인은 안 나왔지만 115명의 환자가 한 유치원에서 다발적으로 나왔는데 예. 원생만이 아니라 원생의 가족, 원생과 물놀이 했던 26개월의 영아, 그리고 또 이제 교직원. 네. 그 이들이에요, 다. 예. 그럼 이거는 원에서 발생한 것만은 분명해요. 예. 원인은 모르지만 네. 이 중에 이제 20여 명이 입원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16명이 지금 햄버거병 증상 4명의 원생이 예. 투석 중.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을 지금 못 밝혔을 뿐이지 공간적인 지점은 명확하잖아요. 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유치원에서 발생할 예. 수 있는. 그래서 오염된 호수나 수영장에서도 발생할 수 이 있다. 햄버거병이 네.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명 박사님, 이 전염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병이? 전염성은 어떤 걸 말씀? 이게 저는 대장균으로 시작을 예. 하니까. 그거는 지금 가족도 다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딱히 뭐 지금 현재 뭐 코로나19처럼 예. 뭐 기초감 재생산수 뭐 이거랑은 좀 개념이 건 좀 아니고. 다릅니다. 이거는 예. 주로 이제 음식을 통해서 전파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름에 많이 발병할 가능성이 그렇죠. 없겠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또 이제 날씨가 좀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서 다른 여타 식중독이랑 처음에는 구분하기가 어렵죠. 의사들조차도 병원에 집단 발병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식중독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방금 얘기한 이런 그 이른바 햄버거병, 이런 용혈성 그다음에 요독증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설사 증상이 대략 한 2, 3일 있다 발생한다 치더라도 그로부터 시작해서 평균적으로 한 일주일 후에 이 증상이 나타나거나 길게는 2, 3주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걸 의심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들 때문에 좀 늦어지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대부분의 음식이 냉장 유통, 냉장 보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조리도 하는데 조리할 때 조금 뭐 햄버거병 같은 패티를 덜 이렇게 익혔다든가 그럼 나타나는데. 그렇죠. 충분히 익히는 것만이 지금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예방할 수 있는 그밖에 방법이고. 없습니다, 사실은. 물놀이 어떤 할 음식이든지. 물놀이 할 때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물놀이 할 때 예. 발생.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게 있냐면 원생하고 네. 26개월 아이 추가된 아이는 원생이 아니에요. 유치원생이 아니야. 근데 같이 물놀이 원생하고 했다. 이미 감염된 원생하고 같이 물놀이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감염됐다는 옮겼어. 얘기?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 물놀이 때문에 옮겼다 이럴 만한 근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 식중독 음식에 의해서 전파되는 지금 장출혈성 대장균 같은 경우는 음식을 통해서 전파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코로나19처럼 전파되는 게 아니라 예. 일반적으로는 음식을 통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꼭 햄버거 패티뿐만이 아니라 덜 익힌 고기, 그다음에 뭐 상한 야채라든가 아니면 유제품, 음식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럼 역학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음식에 대해서 안 나온 게 좀 이 부분이 좀 많이 뭘 의아합니다. 같이 나눠 먹었다든가. 네. 그래야죠. 네, 물놀이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튜브에 윤정님께서 다 익혀도 대장균 균이 남아 있는 겁니까 이렇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익히면 수분 이내 사라진다. 고온을 통해서 가열을 하거나 그러면 대부분의 균들은 다 죽습니다. 이정희님과 자카주 해피님께서도 화장실 변기에서도 옮긴다고 들었습니다. 배설물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배설물의 전달의 의미는 그 배설물을 이제 손에 묻히게 돼서 그게 입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의미죠. 혹은 그 손에 의해서 음식이 오염이 되고 그 오염된 음식을 다른 사람이 먹은 거. 그런 경우지 그냥 뭐 같이 물놀이 했다고 옮기진 않는다.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어린애들은 물놀이를 하다가 가끔씩 삼키죠. 물을 삼켜요. 물도 삼키지만 실내를 좀 하거든요. 그 소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용혈성 그 요독증후군에 감염된 그 유치원생이 혹시 물놀이를 하다가 소변을 거기에서 보고 그거를 입으로 뭐 흡입한 경우가 아닐까라는. 근데 소변의 가능성 별로 없고요. 대변을 혹시 변을 큰 거를 했으면 모르겠지만 소변은 가능성이 떨어지죠. 점점 난감해지네요. 그러니까 감염 원인이. 저희도 지금 7살, 5살 아이를 키우니까 그 음식이 상한다고 생각하면 그 우리 와이프가 항상 저보고 한번 먹어봐라.
김이상궁. 예, 먹어봐라. 김이상궁이다. 조심해야겠네요. 성인도 걸릴 수 있잖아요. 성인도 주의해야죠. 근데 이제 성인- 지금 이 병의 특징은 특히 한 5세 미만에서 굉장히 좀 심각한 거죠. 그렇죠. 5세 미만이나 노년층. 노년층이나 주로 이제 면역력이 약한. 알겠습니다. 어린아이. 자, 여름이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음식 꼭 익혀서 드시고 예, 보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야채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온갖 문제연구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온갖 문제연구소 이어갑니다.